예전에 원래 같으면 마이너스 공정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제 뭐 주식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제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를 미리 뚫어놓고 만들어 놓는 건 거죠. 네,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치솟는 아파트 값만큼 대출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금융위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위가 전격적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꺼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먼저 총량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당초 목표의 2분의 1로 감축한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의 한 25%가 줄어드는 거고요.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로 줄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담대 제한한다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담기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갭투자 방지책으로 기존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바뀐 소유자한테 주는 그런 방식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전세 대출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에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정책 대출 부분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 생애 최초 주담대 LTV가 원래 80%였는데 이걸 70%로 낮추면서 이것도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들어가고요.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됩니다. 네, 이 가격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아예 주담대 총액을 규제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그리고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15억 이상에 대해 금지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사실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6억 원 이내다. 요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한도를 최대 1억 원. 자, 그러니까 이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 받아서 주택 구입하는 데 쓰는 것도 맞겠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이게 뭐냐면 기존에 주택을 가진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이 주택 구입 이외의 대출을 받는 게 요게 이제 그 생활안정 대금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갖고 기존에는 또 집을 사셔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요런 거 못하게 하겠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1억 원으로 딱 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 정부에서 2023년부터 부동산 좀 약간 동향이 안 좋으니까 이때 조금 풀어줬던 거를 다시 조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 서울과 수도권에서 완전히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자, 집 사고 나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시간도 대폭 줄었군요. 네, 원래는 사실 일괄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출 상품이나 은행별로 느슨하게 한 2년 이내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적용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명문화해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과 같은 갭 투자 좀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자, 원래는 한 2년 정도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거 느슨하게 한 2년 정도로 주었었는데 이제는 집을 사면 들어가라. 한마디로 집을 투자의 목적으로 갭 투자로 사놓고선 나중에 들어가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같으면 이른바 LTV 비율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 줬었잖아요. 이것도 축소한다고요? 네, 이게 기존의 저희 다른 규제보다는 좀 느슨하게 갔던 규제인데 일종의 규제의 사각지대처럼 활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조차도 쪼이겠다. 그래서 LTV 80% 해주던 걸 70%로 낮추고 나머지 정책 대출 사실은 2023년 이때 부동산 경기 조금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또 굉장히 많이 정책 대출 같은 거 늘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돌리겠다. 이전 정부가 했던 걸 약간 되물림하겠다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신혼부부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집 사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요즘에는 대출 안 끼고 집 사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죠. 집을 사는 게 좀 힘들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서울 아파트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13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주담대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면 이 서민들 주택 구입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평균가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더라도 본인의 수중에 돈이 지금 7억 5천 정도가 지금 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사실 수중에 7억 5천 가지고 계신 분들, 서민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집을 지금 못 사는 피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잡지 않으면 향후에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로서는 지금 세금, 뭐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해열제라고 생각하고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은 일종의 해열제고 임시 방편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될 수는 없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거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어쨌든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된 거죠. 지방 부동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예, 지방 부동산은 이전에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 DSR로 예를 들어서 더 3단계 규제에서 6억 2천까지 대출을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수도권은 이제 6억밖에 못 받으십니다.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 나왔다. 그렇게 보면 이 정책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 새 정부 초기부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처음 꺼내든 카드는 대출 규제입니다. 자, 그런데 좀 지나서 보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양도세 중과 유보 이게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더군요. 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할 때 이제 추가 세금을 네. 매기는 제도인데요. 요거를 이제 유보해놨죠. 그때 왜 그랬냐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강이었거든요. 요거는 부동산 경기가 내려갈 때 쓰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가 요거를 뒤집기에 뭐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거를 유예를 그만했을 때는 이제 세수가 늘 수 있는 것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조금 앞으로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 확대 아닙니까? 새 정부의 정책은 어떤 건가요, 지금? 공급 확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네. 나오지 않고 조만간 뭐 7월이나 8월 중에 낼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신도시 3기 신도시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주택의 건설 비용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묘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야,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럼 집값이 얼마나 올랐으면 이런 초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건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한강벨트 중 하나인 서울 성동구의 2,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84제곱미터형이 20억 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이미 집을 팔았던 집주인들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면서까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파르게 뛰는 집값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대출 규제 강화 전 실수요자들의 막차 수요에 갭 투자까지 가세한 양상입니다. 원래 마포를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연결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서대문으로 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막 하시는 분들 통보가 얼마 안 되는데 완순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21주 연속 상승입니다. 자, 21주 연속 상승이라는 건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승세죠. 네, 맞습니다.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거래 물량까지 지금 거래량까지도 늘고 있어서 사실은 이미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초입을 지나고 있는 단계처럼 보입니다. 자, 수도권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향후에 공급이 좀 부족할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 금리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마지막 남은 투자할 만한 자산이 무엇일까? 서울의 중심부의 아파트, 결국 지방에서도 지금 서울 수요로 몰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벌어진 현상. 거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막차 수요까지 더해진 상황.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 뭐 영끌족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른바 패닉 바잉으로 이 집을 정말 더 오르면 못 산다. 이렇게 공포심에서 사게 되는 젊은 층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 포모라고 저희 하죠. 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자기 혼자 이제 요 대출이나 이런 주택 구입을 놓치면 또 저희 2021년 때처럼 야, 네. 남들 집값 오르는데 나는 안 오르는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이 요즘 최근에 집값의 영향, 수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고 당장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값에 대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집값이 이전처럼 빠르게 오르는 것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만 네.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자금 경색이 생기는 건데 당장은 좀 죽지 않을까요? 당장은 조금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되게 힘들다라는 네.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전보다 올라가는 폭은 조금 속도는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집이 없는 분들, 아직 집을 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산 분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출을 이전처럼 많이 땡겨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좀 당분간은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것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대출을 한번 쪼여놓기 시작하면 네. 이걸 다시 풀었을 때 부작용은 사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는 사실 그 전에 풀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건 7월이나 8월쯤 나올 공급 대책이 조금 신빙성 있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게 나오는 건데 네. 그렇고 나서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면 그때 대출 규제 아마 풀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시점이 사실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자, 있다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밝힌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급되는 건 몇 년 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또 그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공급 정책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네. 아무 집이나 공급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공급 정책이 사실 이런 맹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